여러분 벌써 5탄이네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정말 얼마 안 남았어요. 이것도 한 10분, 20분이면 이제 끝날 것 같네요. 왜냐, 우린 유형자산, 지금 유동자산이라고 또 써져 있네요. 그쵸? 과거로 돌아갔으니까 어쨌든 간에 오늘도 이제 마지막 수업이니까 조금만 더 힘내서 들어보시고요. 그 다음은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던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한번 수업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유형자산의 거래예요. 쌤이 유동자산이라고 써놨네요. 유형자산의 거래입니다. 유형자산이라는 것은요, 결국에 기업 활동을 위해서 1년 이상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의미 중 하나가 뭐냐면요, 1년 이상을 사용할 것, 그리고 재화의 생산,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물리적 형태가 있는 자산을 이야기한다 라고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두 가지가 뭐냐면요, 1년 이상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물리적 형태가 있는 자산이다 라는 것이 우리가 가장 가져야 될 의미 중 하나일 거다 라고 말을 해주고 싶네요. 그리고 유형자산의 구입과 처분 같은 경우에는요, 구입, 취득이라고 좀 많이 이야기를 하니까 취득으로 좀 바꿔볼게요. 유형자산을 취득할 때는 그 종류별로 계정과목의 취득세, 그리고 운반비, 이런 매입 부대 비용이라고 하죠. 여긴 매입 재비용이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매입 부대 비용이라고도 합니다. 이 매입 부대 비용을 포함해 가지고요, 각 계정의 차변의 취득 원가로 기입하게 됩니다. 이 말은 결국엔 뭐냐면요, 우리가 건물을 취득을 토지를 취득한다고 볼게요. 토지를 취득할 때는 우리가 그거에 해당하는 취득세라는 것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또는 뭐 토지에 있던 무언가를 조금 취득하면서 우리가 있던 건물을 철거했다, 이런 것들 우리가 취득하면서 들었던 비용들은 그 토지라는 계정 과목 안에다가 추가를 시켜 넣는다 라는 이야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취득세니까 세금? 세금과 공과인가? 수수료 비용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다라는 거고요. 우리는 그런 세금, 그 다음에 취득하면서 들었던 모든 재비용들은 전부 다 그 해당 자산의 계정 과목으로 대입을 시켜 넣어준다 라는 것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처분할 때는 취득 원가를 대변에 기입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자산의 감소는 대변으로 가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대변에 기입을 하는데, 이 취득 원가, 그러니까 부대 비용을 포함한 이 원가가 결국에는 대변으로 다 같이 이동을 한다라는 거고요. 그 처분 금액과 장부 금액의 차액은 유형자산 처분이익 또는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처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처분 금액과 장부 금액의 차액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처분 금액, 실질적으로 처분한 금액이겠죠. 한마디로 실질적으로 우리가 판매한 금액이 된다라는 소리예요. 그것과 그 다음에 장부 금액, 이 장부 금액이라는 것은 거의 취득 원가가 될 겁니다. 취득 원가, 또는 우리가 감가상각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 감가상각이 되고 남은 금액, 한마디로 장부상에 적혀 있는 금액, 이 두 개의 차액은 결국에는 유형자산 처분 이익 또는 손실의 계정 과목으로 처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취득금액 같은 경우에는 한마디로 순수한 자산의 구입금액, 토지면 토지, 건물이면 건물, 차량 운반구면 차량 운반구, 이런 것들의 구입금액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매입 부대 비용, 뭔가 취득세, 또 차량을 운반해주는 그런 운반비,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된 금액이 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유형자산 장부 금액이란 결국엔 무엇인가? 취득한 금액에서 우리가 감가상각한 그 누계액들이 빠진 장부상에 실제적으로 지금 남아있는 금액이 된다. 장부상에 남아있는 금액. 크게 어렵지가 않죠? 한마디로 장부상에 그냥 적혀있는 금액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유형자산을 취득할 때, 그 다음에 처분할 때는 어떻게 개정 과목들이 차변과 대변에 쓰이는가, 이것들이 나와 있는 겁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업무용 자산을 구입 시, 우리는 유형자산은 당연히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그 자산들을 구입할 때 사용되는 거라고 했죠. 그럴 때 차변에는 건물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고요. 건물일 뿐만이 아니라 토지도 나올 수 있고요. 뭐 차량 운반구, 비품, 이렇게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냥 우선 건물로 예시를 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대변에는 현금, 그쵸? 이것도 현금뿐만이 아니라 미지급금도 당연히 나올 수 있고요. 미수금이겠죠. 여기서는 미수금, 이런 것들이 다 나올 수가 있어요. 그냥 예시로 들어 놓은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부대 비용을 추가한 금액들을 한 번에 이렇게 차변에다가 해당 자산 개정 과목으로 다 포함을 시켜서 적는다 라는 거고요. 만약 처분 시에는요, 장부 금액, 장부에 남아있는 금액보다 처분 금액, 실제로 판 금액이 비싸게 팔았어요 라고 하면은 감가상각 누계액을 써주고요. 이건 뭐냐면은 그 해당 자산이 감가상각이 된 최종적인 금액을 말합니다. 이게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적어 놓은 거고, 어쨌든 간에 우선은 건물이라는 것을 팔았죠. 그 건물을 대변으로 이동시켜 주면서 장부 금액을 감소시켜 주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차변에는 우리가 들어온 금액, 현금 또는 미지급금, 이런 것들이 다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다음 나머지는 장부 금액과 처분 금액이 이게 더 높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차 평균의 원리에 의해서 나머지 금액은 이 처분 이익으로 추가를 시켜주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장부상에 있던 금액이 처분한 금액보다, 실제로 판 금액보다 더 높은 금액이었어요 라고 할 때는 당연히 대변으로 건물 옮겨주면서 이렇게 판매를 하게 될 거고요. 감가상각 누계, 감가한 금액은 그러니까 내용 요소가 지남에 따라 가지고 건물의 가치가 떨어진 금액들, 그거는 여기다가 써주면 되고요. 다음 실제로 판 금액을 써주고, 그 다음에 장부 금액보다 우리가 낮게 팔았으니까 남은 금액이 분명히 이쪽에 아직 더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손실이라는 금액을 우리가 차변에다가 추가적으로 써주면서 이렇게 개정 과목을 완료를 시켜줄 수 있다, 분계를 완료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3번 문제입니다. 기계장치를 구입하면서 구입대금 25만원, 기계장치의 값이 25만원이라는 거고, 이거를 운반하기 위해 지불한 비용은 5만원, 그리고 구입하면서 설치한 비용은 3만원이 발생했대요. 그리고 나서 이거를 시제품을 생산하는데 5천원이라는 금액이 발생했고, 이 시제품을 7천원에 판매를 했대요. 시제품이란 건 정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발생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만들어내기 전에 그것의 상황을 한번 파악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업활동 전까지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이렇게 유형자산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것 또한 포함이 될 수 있어요. 한번 볼게요. 그렇다면은 실질적인 25만원이란 가격에 우리가 운반비 5만원 포함이 되고요. 당연히 설치비 3만원 포함이 되겠네요. 그리고 나서 이 시제품을 생산한 거 영업활동 전이니까 이 금액 또한 들어간 비용에 포함이 됩니다. 5천원. 그리고 이거를 판매했으니까 이걸로 잠시 이득을 취했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차감을 시켜주게 됩니다. 이게 유형자산, 기계장치의 취득 원가가 될 겁니다. 30만원에다가 33만원에다가 33만 5천원에서 7천원 빼면은 32만 8천원이 되네요. 맞나요? 한번 볼까요? 네, 답은 이렇게 1번이 됩니다. 여러분, 크게 어렵지가 않죠? 이 뒤에 있는 이 내용은요, 조금 어려웠을 거예요. 앞에까지는 이거까지는 포함이 되겠네 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배우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거는 전산회계 2급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어렵게 낸 난이도가 될 거고요. 이건 1급에서도 조금 잘 내지 않는 수준이긴 한데 하나 정도는 어렵게 냈네요. 여러분, 그리고 이 기계장치에 대한 내용은
대부분 우리가 원가 얘기에서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냥 이 정도만, 앞에 정도만 원래는 알아둬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 중에서 차량 운반고의 취득 가격은 얼마인가요? 라고 물어보고 있네요. 와, 자동차 멋있네. 새로 샀어? 이번에 차량이 나와서 업무용으로 차량 운반구가 되겠네요. 사용하려고 3천만 원을 주고 샀어. 이 3천만 원은 우선 우리가 차량 운반구 그 자체의 가격이 되겠네요. 그리고 구입할 때 옵션을 추가해가지고 구입할 때네요. 구입할 때 옵션을 추가해서 썬루프 설치 비용을 100만 원을 줬어. 그러면 100만 원은 당연히 우리가 영업활동 전이니까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도 설치해가지고 50만 원이 들었어. 이것도 사면서 같이 한 거죠. 근데 여기 긁혔네. 사고 났어? 어제 사고를 내서 수리비 50만 원이 들어갔어. 이렇게 우선은 이 세 개만 포함이 된다는 걸 알아주셔야 됩니다. 수리비는 왜 안 들어갈까요? 이미 어제 운전을 하면서 사고를 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운전을 시작했다는 것은 영업활동이 시작됐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용은 포함이 되지 않는다. 우리는 이 세 개만 포함을 시키면 돼요. 한마디로 3,150만 원이라는 금액이 우리는 차량 운반구의 취득 가격이 될 겁니다. 답은 3번. 네, 다음 7번 문제입니다. 다음 세무상사의 기계장치에 관련된 자료다라고 나와 있네요. 기계장치의 취득 원가로 계상될 금액은 얼마냐? 우리가 기계장치의 구입 가격이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100만 원. 우선 저거 기계장치의 가격 자체는 포함이 되겠네요. 100만 원. 그리고 설치, 운반한 거 30만 원 포함이 되겠네요. 다음, 기계장치를 취득하면서 낸 세금, 취득세 포함이 된다 했죠. 다음, 수입 시 관세, 수입을 하면서 우리가 관세, 세금이라는 걸 냈네요. 그럼 당연히 취득하면서 한 거니까 포함이 됩니다. 기계장치를 관리 전담하는 직원에게 급여, 그거를 운영하는 데 있어 관리하는 직원에게 급여를 주는데 취득과는 관련이 있을까요? 취득과는 관련이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네 가지 금액만 포함이 된다. 한마디로 145만 원이 되겠네요. 답은 3번. 네, 여러분. 드디어 우리가 기말고사 시험 범위까지 이렇게 대비 준비를 다 끝냈네요. 여러분들이 지금 언제 듣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쌤은 금요일 날 이렇게 다 올렸을 텐데, 여러분들이 최대한 빨리 들어가지고 미리미리 준비를 했었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같이 들어준 친구들 너무 고맙습니다. 고생 많이 했고, 이제 정말 기말고사 잘 보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난이도는 어렵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고생했고, 그 다음에 다른 과목도 같이 꼭 공부를 해서 원하는 성적 얻어서 원하는 대학 갈 수 있게 준비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기말고사 끝나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